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오늘은 제12강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률, 올해까지는 3년이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2%씩 적용한 금액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에 따라서 3%, 2019년부터는 2%고 만약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보유 연수에 따라서 8%씩 적용되고 이 1세대 1주택 보유 연수 8%는 2019년 이후라 할지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배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뭐냐면 거주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만약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는 70%를 적용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8년 이상만 임대를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를 적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임대했으면은 8년 임대했으면 50%, 10년 임대해야 70%를 적용하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8년 이상만 임대를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70%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특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 기준이 있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새롭게 신설된 요건입니다. 즉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는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가액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할지라도 가액 요건이 6억 넘는다 할지라도 이 특례를 적용받았었는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는 임대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이 넘으면 아예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그러니까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하고 발표된 이후에 취득하는 분하고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은데 가액 요건이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사업 등록 여부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장기보유 추가 적용을 배웠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6년 이상부터 2%, 4% 해가지고 10%까지 추가 적용해주는 게 있었죠. 요거는 그 내용하고 틀려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냥 8년 또는 10년만 넘으면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을 하면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70% 또는 80%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임대 등록 시 한번 2019년도를 비교를 해볼까요? 2019년 이후입니다. 3년 적용했을 때는 2%씩 적용되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6%가 적용되고 4년은 248, 8%, 5년은 10%, 6년은 원칙적으로는 26, 12 해가지고 12%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보시면은 2019년 이후에 14%로 적용돼 있죠. 이건 왜 그러죠? 2% 추가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7년은 18%, 8년이 됐었을 때 70%가 적용됩니다. 물론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8년 냈을 때 50%가 적용되고 10년을 충족해야만 70%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는 8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만 하면은 무조건 70%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특례 요건이 과연 얼만큼 큰 혜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세 사례를 갖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양도를 했고 보유기간이 8년,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3억 원에다가 8년이니까 28에 16, 16%의 장특공제가 적용되죠. 그래서 2억 5,200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은 7,636만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장특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70%를 적용을 하니까 2억 1천만 원이 차감이 되죠. 그럼 9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1,660만 원이 나옵니다. 한번 세액을 비교를 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차익이 발생하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솔직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적용하는 특례 적용은 그 혜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특례 적용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적용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무임대 기간을 8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8년, 10년이죠. 그 의무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 의무기간을 어떻게 기산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을 하고, 상속받았다 그럼 피상속인하고 나하고의 임대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 그 텀이 3개월 이내면은 이 텀 기간은 주택 임대 기간에 합산된다. 그러면 이게 장기 임대주택으로 했었을 때만 특례를 적용하잖아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모두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임대주택을 이 특혜가 굉장히 크네요. 나 장기로 바꿀게요. 바꿨을 때 그러면 임대 기간을 그대로 승계해 줄 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했을 경우에는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의무임대기간, 그러니까 임대기간을 충족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을 한도로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하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의거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변경이 됐으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의무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내가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은 단기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그냥 인정해 줍니다. 기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경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4년이죠. 4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단기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4년을 인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세제 혜택에서는 얘기가 좀 틀려요. 이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변경 시 임대 기간을 어떻게 인정해 줄까,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고, 우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 임대주택 기간, 그 기간을 50%만 인정을 해준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3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네라고 해서 3년 이후에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50%인 1.5년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3년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한번 Q&A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70% 적용이죠. 장특공제.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무조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 즉 2%에서 10%까지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은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70% 적용되는 것은 거주자에게만 한해서 적용을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에 있어서 가액 요건이 신설됐는데 이 가액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언제부터 적용되죠?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못 받죠. 그럴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공제, 그러니까 6년 이상 했었을 때 2%에서 10%까지 적용되는 이 추가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 별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 적용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겠죠.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이 가능해요. 단지 임대 의무 기간은 50%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5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 50% 인정한 임대 기간에다가 나머지 기간을 충족하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은 임대 기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해 주나요? 아니면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주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는 감면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한 이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반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임대사업 등록하기 전에 양도 차익, 즉 취득 시점부터 양도 그 시점까지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건 중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한다는 의미는 우리 지자체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해서 8년 이상 임대를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에서는 규모 요건이 있다겠죠.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이 이하를 적용할 때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판정한다겠죠?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하고 각각 별도의 규정입니다. 차이가 나요. 요건도 틀리고.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양도차익의 70%를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 요건을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이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